안녕하세요. 매매 잘하셨나요? 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보세요. 자, 여기 여러 종류의 차트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 말고도 수백, 수천 개의 차트가 있지만 우선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첫 번째 질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는 뭐죠?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나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세력들은 어떤 차트를 가장 좋아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어떤 차트에서 매수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물론 이것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전 차트를 같이 봐야겠죠? 그럼 이번엔 지난 차트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일봉 A 차트와 B 차트 중에서 어떤 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둘 다 회사가 좋고 최근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A가 더 오를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B 같은 경우는 에이, 수급이 사라졌네 라면서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B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초보들은 양봉에서 사고 고수들은 음봉에서 산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라는 게 이 B 차트를 보면서 내가 살 때는 왜 안 올라 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수급이 없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배우는 제 친구가 매일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네가 사면 오르냐? 라고 하는데 제가 사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잃어봐서 여기서 매수하면 잃지 않을 것 같은, 손절하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매수하고 많이 오르면 에이, 많이 살 걸 왜 조금만 샀을까 하고 매일 후회해요. 또 그러다가 많이 사면 그런 날은 안 올라가요. 아무튼 제가 오늘 안전하게 수익 내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같이 HTS 세팅을 하나만 할게요. 이건 나중에 교육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지만 아주 간단한 거니까 기본적인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저도 다른 증권사를 몇 개 같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주식 종합 차트 일봉에서 분봉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무 차트나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평선이 아니라 차트예요. 그럼 이렇게 유형, 속성, 기준선 등이 나오죠. 여기에서 기준선을 표시하는 건데요. 우선 당일 가격, 전일 가격, 피벗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우선 당일 가격에 시가,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전일 가격에 가장 중요한 종가,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선들을 항상 잘 보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시가는 신선하니까 녹색으로 2포인트. 그 다음에 고가는 불처럼 위험하니까 빨간색으로 2포인트. 저가는 물처럼 위험하니까 파란색으로 2포인트. 그리고 전일 가격은 종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이미 끝난 거니까 검정색으로 2포인트. 물론 컬러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랑 다른 색깔로 하시면 나중에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실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표시 옵션에서 기준선 값, 기준선 등락률을 체크하는 거고요. 표시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하는 거예요. 물론 색깔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선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지저분하기도 하고 몇 번만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전일 종가 검정색, 당일 시가 녹색, 당일 저가 파란색, 당일 고가 빨간색, 이렇게 선이 잘 보이고 오른쪽에 등락률이 표시가 되죠. 그럼 이 종목은 어제 종가는 7,410원이었고 오늘 15.38%에서 시작해서 10.80%까지 내려왔다가 고가 29.55%까지 올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오늘 종가도 표시할 수 있지만 이건 관심 종목 창에서 바로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냐?
우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아침에 갭을 띄웠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다가 시가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만약 안 올라온다면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고요. 물론 이건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되죠. 그런데 10시 이전에 다시 올라온다? 그럼 물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시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이죠.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또 여기서 한번 매수할 기회를 주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시가와 어제 종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고요. 당연히 차트의 위치에 따라 다르죠. 오늘 이 종목은 이슈와 수급 둘 다 강한 종목이라 어제 종가 근처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가가 너무 중요하죠. 이건 매매 경험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4x4와 알로이스라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수익은 알로이스가 더 컸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4x4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이죠. 그리고 최근엔 무상증자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아직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신규 상장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이에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 따로 모아놓고 매일 차트를 확인해요. 그런데 상장할 때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금은 11선을 타고 쭉 가고 있죠. 그리고 이날 13.57%까지 올랐다가 이틀 동안 조정을 줬죠. 그래서 오늘 만약 수급이 들어오면 10% 이상 시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제 종가였던 22,900원은 정확히 알고 매매해야겠죠. 이제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설명드리면 아침에 1.75% 갭을 띄웠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있어서 어제 종가 두호가 위에 우선 매수 대기를 500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안 되고 꼭 시가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500주를 매수했고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길래 일단 5% 이상 수익 구간에서 50% 안전하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빨리 스탑로스로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4%든 5%든 자동 매도가 되게 해놓으면 내 매수가 근처에 오기 전에 매도가 되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없죠. 그 다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VI 가격을 미리 확인해 놓는 거예요. 전 호가창에 바로 보이게 표시를 해 놓는데 이 주황색이 오늘 1차 VI인 25,65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찍고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보통 그 두 호가나 세 호가 밑에 매수 대기를 많이 걸어 놓는데 오늘은 딱 네 호가 밑인 25,450원을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아깝죠? 그래서 일단 11선을 깰 때 남은 물량의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편하게 지켜보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살 걸 이런 후회는 저도 매일 해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손실을 내지 않는 가장 쉬운 기법 중에 하나예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일봉의 위치를 먼저 보면서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을 잘 아시면 어제 종가에서 사시고 아직 초보라면 시가를 다시 회복할 때 매수하시면 돼요. 나름 친절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대동전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TV, 오디오,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내외장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태국과 상하이에 생산시설이 있고
소니에 많이 납품하는 회사죠.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나름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고요. 앞에 일봉을 체크해 보면 이렇게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날에는 상한가를 잘 보내는 종목이죠. 이 말은 곧 세력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흘러내려서 횡보하다가 오랜만에 상한가로 돌려 세웠죠. 오늘 특별한 뉴스나 공시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접속하신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가 반발 매수세로 보이기도 하고 유보율이 높은 회사라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하지만 거래대금은 55억 정도로 좀 약했고요. 그래도 상한가를 보낸 종목들은 무시하시면 안 되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살짝 갭을 띄웠다가 그냥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보냈죠. 그리고 한 번 더 풀리지 않고 꽉 잠궜죠.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청담 글로벌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청담 어학원과는 관계가 없고 국내외 화장품과 향수 등 뷰티 제품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실적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상장 초기에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쭉 흘러내렸는데 오늘 다시 돌려 세웠죠. 무상증자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회사인지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은 1200억을 넘게 터뜨렸고 분봉을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15% 이상 올렸다가 이후에 좀 쭉 횡보하다가 거의 오후 3시 다 돼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대성 창투 좀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벤처 캐피탈 회사죠. 수젠텍, 캐리소프트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시켰던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영화의 흥행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한산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관객 순위 1위인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두 번째 영화죠. 주봉을 보시면 작년 봄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엔 큰 이슈가 없어서 쭉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일봉을 다시 보시면 최근에 약간 이렇게 급등락이 있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야금야금 쌓아 올리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보냈네요. 저는 월요일부터 차트가 좀 수상하다고 여겼는데 오늘 매매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7% 이상 갭을 띄웠다가 16.88%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다시 쭉 뺐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보내버렸죠.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가 좀 보이시나요?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녹색 선을 회복할 때, 즉 이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하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이런 자리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대한과학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실험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매출은 크지 않지만 나름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예요.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 이게 2020년 말에 5,000원대에서 34,400원까지 폭등시켰다가 이후에 다시 6,000원대까지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일봉을 다시 보시면 최근에도 쭉 흘러내리다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다가 오늘 상한가로 뽑아 올렸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꾸준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점심시간부터 쭉 올렸다가 조금 밑으로 뺐다가 거의 장 막판에 말아 올렸죠. 저도 상한가에 들어갈 때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일봉이 좀 의심스러워서 매매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끝까지 힘을 쓰지는 못했죠. 그래도 상승 마감한 거니까 기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왜 보시나요?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을 배워서 수익을 잘 내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시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식으로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커요. 그래서 저한테 매매 기법 배워서 수익 잘 내셨다고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 제가 수익을 낸 것도 아닌데 마치 제 일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그런데 반면 매일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서 본인의 아픈 감정을 적어놓는 분들을 보면 저도 주식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봤던 사람이라 그 마음이 100%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지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아프고 우울해져요. 항상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세요. 왜 그런 말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앞으로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